2025년 7월 18일 일일 업종 동향 리포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ABM 쇼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던진 보고서 한 장이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신화의 균열을 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선 국내 증권가들의 방역 논리는 무엇인지 충격과 방역의 양면을 균형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 먼저 오늘의 시장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188.07포인트로 어제보다 4.22포인트, 즉 0.13%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3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한계에 부딪히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820.67포인트로 2.40포인트, 0.29% 상승하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차전지 관련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끈 결과입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골드만삭스의 MPBM 공급 과잉 경고. 둘째,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증시의 강세. 셋째, 포스코 퓨처엠이 19% 급등하는 등 2차전지 관련주의 열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1393원으로 마감하며 이어진 강달러 기조입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이었죠. AEM 쇼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6년부터 ABM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최대 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여파로 EBM 선두주자였던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8.95% 급락하며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267%나 폭증하며 저 시장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의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녹색 막대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3.09%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3,970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연중 최고가인 67,8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HBM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내 증권가 vs 골드만삭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비관론에 국내 증권가들은 즉각 방역에 나섰습니다.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화면에 제 목표주가 비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위에 파란색 막대로 표시된 골드만삭스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31만 원입니다. 반면 그 아래 녹색 막대로 표시된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신한투자 38만 원, NH투자 36만 원으로 국내 평균은 35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는 국내 증권사 평균보다 약 11.4% 낮은 수준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2025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의 전망치를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36조 5,690억 원을 예상한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그보다 23%나 높은 45조 1,47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단기적 시각이며 HBM 가격 경쟁 우려가 과장되었고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와 장기적인 AI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 속에서 업종별 명암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화면 좌측의 상승 업종 리스트를 보시면 화학업종이 4.05% 급등하며 가장 돋보였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주인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 대중 관세의 수혜와 중국 리튬 가격 상승 모멘텀을 업고 무려 19% 폭등했으며 에코프로비엠도 9% 상승했습니다. 반면 화면 우측의 하락 업종 리스트를 보시면 생명보험 업종이 2.91% 하락했고 화장품, 증권, 은행 등 그 금융 관련 업종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화면 상단에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순매수 현황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녹색 막대로 표시된 외국인이 1,877억 원, 기관이 619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붉은색 막대의 개인은 3,407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화면 중단의 주요 종목별 매매 동향은 더 흥미롭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3,972억 원 순매수하며 연중 최고가 경신을 이끌었고 HBM 쇼크의 중심에 있던 SK하이닉스는 1,34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HBM 이슈를 피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한 반면 개인은 그간 상승했던 대형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중소형 성장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옥석 가리기 시대 마지막으로 전망 및 시사점입니다. 이번 HBM 이슈는 단순히 한 종목의 등락이 아니라 테마 위주 투자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AI라는 거대한 테마에 기댄 맹목적 낙관론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기반한 펀더멘털 분석과 차별화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내에서도 HBM 외에 로직, 파운드리 등 세부 분야를 나누어 접근하고 2차 전지 역시 소재, 장비, 완성품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따져보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모멘텀만 쫓기보다는 분산 매수 전략을 취하며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등 신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사는가보다 어떤 기업을 사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18일 일일 업종 동향 리포트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W 모니터였습니다.